야, 이 좀. 그 전화한 거였어? 자, 여러분 그 그림 보세요. 10번 그림. 우리는 앞에 보일 법칙할 때 이런 수온 기둥을 가지고 압력 재는 걸 배웠죠. 네. 그럼 지금 수온 기둥에서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진공 상태면서 수온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첫 번째 그림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대기압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온 기둥 위쪽에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압력 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양쪽에 수평한 곳을 뚝 잘라가지고 낮은 곳을 뚝 잘라서 이 위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바깥쪽에 누르는 압력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위, 오른쪽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수온기둥만큼이 대기압과 같은 거죠. 첫 번째 그림 뭐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현재 대기압이 얼마라는 걸? 760이라는 거, 1기압이라는 걸 그림을 알려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그 상태에다가 도구를 이용해서 액체 A를 넣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액체 A가 쭈루루루 올라갔겠죠. 여러분 요만큼이 수온이고요. 액체 A가 이 위쪽에 이렇게 A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액체니까 여기서 슝슝슝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증발이 있던 애다가 또 숭숭숭 응결도 일어나죠. 그럼 뭐 여하튼 언젠가는 결국 동점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이 위에 기체가 생기죠. 안 쳐다보네. 이 위에 기체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 PA와 수온의 압력 PHG가 합쳐져서 대기압과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온기둥의 높이는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735죠. 그럼 이 얘기는 A만의 압력은 얼마라는 뜻이야? 15mm HG. 25 아니고? 15죠. 25가. 25ml HG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의 증기압력이 그래로란 거죠. 근데 여기서 너네들한테 이거 문제를 묻진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요. 증기압력을 재려면 반드시 액체가 기체로도 변하고 기체가 액체로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드시 반드시 증기압력은요. 증기압력은요. 액체 A와 기체 A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몽땅 증발했다면 그때는 증기압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라니?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건 기체가 액체로도 변하는 거니까 액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그럼 이거 액체가 다 날아갔다는 건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번에 똑같은 그림이야. 그럼 그 옆에 그림 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액체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B가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어머 얘는 수은의 압력이 얼마만큼인 거야? 215만큼이죠. 와 그럼 여기 B 기체가 PB가 50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53.5mm HG요. 맞죠? 400. 44.5구나. 저 새끼 뭐야? 자 760에서 빼니까 얼마? 555. 540. 540. 현준이 어머니! 현준이 산수 못하면 큰일 났어요. 그것도 단체톡에 올려요. 얼마야 전체? 김현준 그 산수 아. 부모도 왜 했음. 자 현준이 어머니께 직접 이거 영상을 보내드릴까? 네. 단톡에 현준이 맞아요 아니에요. 보시라고. 관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냈으니까 이거 얼음. 자, PB 545 그럼 이렇게 되죠. 최다 이제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액체 A와 액체 B의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게 지금 나온 거야. 액체 A의 증기압력은 얼마라고요? 25. 액체 B의 증기압력은 얼마라고요? 545. 어머, 증기압력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그럼 분자 간 인력이 어떨수록 증기압력이 크다고요? 바로 그렇지, 작을수록이죠.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들의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은 그들의 보일링 포인트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들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A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번 A의 증기압력은 735다. 이거 개소리죠. 개소리죠. 니은 뭐 분자 간의 힘은 A하고 B하고 누가 더 세니? 당연히 A가 더 세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 띵킹.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도시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야? 25도시에 대해서 실험한 거죠. 그런데 디귿법 문제 보세요. 온도가 이거- 높아졌네요. 그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50도씨로 온도가 높아지면이라는 거야.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커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또 자 여기 보세요. 증기압력이 커지죠. 네. 증기압력이 커지니까 여기 이 숫자가 커지니까 수온 기둥의 높이는 215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B의 증기압력은 545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와 저희 맞았어요. 그럼 3번이네요. 네. 아닌데? 4번이지. 4번이겠지. 4번. 아 4번이구나. 네 쉬는 시간이요. 아니야 나 11번. 시어머니! 네 11번 질문이요. 11번 보세요. 아, 야 이것도 봐봐. 지금 현준이가 병신처럼 이렇게 막 우리 수은 기둥 나오고 이런 걸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현준이만 병신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동그랗게 쓰네. 마찬가지 아닌가 봐요. 자 요거 너는 안 했잖아. 여긴 다 했어. 뒤에를 안 했죠. 죄송합니다. 맞아 이상한 거. 자 거기 그림 볼 거예요. 대빵주요. 항상 지금 이런 거 하면서 앞에 보일 법칙부터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 J자관이나 U자관을 양쪽에 놓고 기체의 압력을 읽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 첫날한 거란 말이야. 난 다 알아. 건방지게 그러지 마시고요. 맞아 이 건방진 녀석. 왜 쟤를 쳐다보는 거야? 그냥 11번 한번 볼까요? U자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선 A가 증발을 막 해가지고 PA가 만들어졌겠죠. 네. 이쪽에서는 B가 증발을 해서 PB가 만들어졌겠죠. 네. 아니 그런데 이쪽에서 A 기체가 이쪽에서 B 기체가 눌렀는데 누가 더 아래로 쏙 내려가 버렸어. B 쪽이 아래로 쏙 내려가 버렸죠. A 쪽은 위죠. 그럼 A가 누르는 힘이 더 세다는 거야? B가 누르는 힘이 더 세다는 거야? A. 비비비비비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게 누른 거야? 비비비비. 그러니까 증기압력은 PA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PB가 더 크죠. 그런데 얼만큼 더 크다는 거야? 존나 많이. 존나 많이 같은 소리가 완전히. 그게 뭐라고 써있어? H1만큼 더 크니까. 자, PA보다 PB가 H1만큼 더 크죠. 그럼 얘네들은 PA에다가 H1을 더하게 하면 누구의 증기압력이 나오는 거야? PB의 증기압력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네. 관계 따질 줄 알아 몰라? 알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입자관을 한번 볼까요? 동일한 해석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선 이렇게 누가 누르고 있는 거야? 그냥 기체가 막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죠? 기체의 압력은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용한 압력 그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랬더니 어머머머머 바깥쪽에선 누가 누르고 있나가요? 저요. 대기가 누르고 있네요. 그런데 얘네들 모양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러분 누가 조금 더 세게 누르고 있는 거야? 대기. B는 요만큼. 그렇지. 그럼 대기가 얼만큼 세게 누르고 있는 겁니까? H2만큼. 그러면 얘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PB의 압력 빼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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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해야 되겠네. 지랄. 빼기. 자, 누가 더 세게 누르고 있다고요? 대기가 네. 세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여기 아니 PB의 압력에다가 H2를 더하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저요. 1기압이 나와야겠죠. 대기가 몇 기압이야? 1기압이라고 써있네요. 됐죠? 그럼 네. 너네 봐봐. 이들의 관계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됐어요? 네. 다 이런 거 할 줄 알죠? 아니. 네. 시험 모른다는데 어떡하죠? 맞아요. 그럼 PB는 1기압에서 뭐를 빼주면 돼? H2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1 빼기 H2 됐죠요? 와 그러면 물어본 게 뭐야? 분자간 힘은 누가 더 크니? 증기압력이 누가 더 컸어요? PB가 더 컸죠? 네. 그러니까 힘은 누가 더 세야 돼? 분자간 인력은 A가 A. A가 더 세야 되겠죠. 네. 선생님 그럼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증발 속도는요? 당연히 증기압력이 클수록 증발 속도가 더 어떻다고요? 빠르다고요. 네.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X의 증기압력은 얼마니? 네? X? X. 미안해. X, P, 야 알려줘야지. AB가 아니라 XY라고. 네 좋아요. 자 XY. 쉬는 시간. 자 그러면 X의 증기압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H1 빼기 H2. 오케이. 왜냐면 요거는 이게 PB잖아. 그럼 얘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빼기 H1 빼기 H2가 되겠죠. 네. 됐어요? 혹시 막 2학년에서 막 이런 따지면 못하는 건 아니겠지? 못해요. 아, 병신이네. 쉬는 시간. 됐죠, 여러분? 쉬는 시간. 여러분, 여기는요. 끓는 점의 정의 따위는 외우는 거지만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0.9 영상을 좀 잘 주의 깊게 제목을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랑 함께 그리고 어머니 잘 들으셨는지 어머니께 질문도 하시고요. 네. 쉬는 시간. 자꾸 이렇게 쉬는 시간 달라고 시우가 찡찡거려요 어머니. 그러니까 쉬어 혼내주세요. 너도 그랬잖아. 난안 그랬는데. 자 됐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자 뒤에 현준이 뒤쪽에 질문. 저 당황했어요. 진짜요? 아 뒤쪽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이 상평형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틀렸어요 정상인데 이상하다 왜 다 맞았지? 그러니까 이한 페이지 다 맞았어. 아예. 너네들은 거기 또 미안하네요. 숙제입니다. 자 숙제 안 하신 네 분. 아니 써있어. 자 숙제 안 하신 네 분. 김현중이야 드디어 레전드. 와. 자 숙제 안 하신 네 분. 왜냐면 현준 일찍 뛰어가느라고 영상에 거기 제목에다 적어달라고 한 게 누구였어? 김현. 제목에 적어달라 안 했어요. 저기 아니었어 그 찬영이? 누군가가 저였어요. 근데 찬영이가 안 읽었어. 아니 그 제목을 학생사에 잘 나와서. 뭐라고? 근데 그 제목이 다 안 나왔어요. 맞아요. 잘렸어요. 제목이 잘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무 길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딱. 두 번째 영상은 안 잘린 거 아까 확인했죠? 아니야 그 추가만 돼 있고 안 잘렸어요. 아니 그 영상 보는 거 클릭하면 다 나와. 아니 나 그거 그냥 바로 넘겨서 봤다고. 그래. 두 번째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 바로 넘겨서 봤어. 맞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숙제를 원래 알려주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네가 끊었으면. 자 184에서 다 핑계가 되지 않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평형 거기 얘기할 때 뒤에 숙제를 말로 했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말로 하기 전에 애들이 끊어. 어우 너 좀 조용히 그건 해. 맞아요. 184에서 187까지. 와 많다. 자 184에서 187까지 다시 숙제 계속. 안 하신 네 분. 그 입 내가 꼬매버린다. 뭘로 꺼낼 건데? 반을. 조금처럼 뛰는 거 나쁘지 않은데.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고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진짜 어머니 저기 돌아가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왕장 앉아 계셔야 돼 진짜.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손에 쉬는 시간. 아 앞에 쉬는 있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애기냐 애기? 예. 어우 진짜. 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예. 상관. 평화를 지켜. 동. 힘이 없어. 이게 찍히면 되게 좋아. 아. 현준이랑 해야 있어. 자. 힘. 들어. 시우 어머니께 문자 드려야 되겠어. 시우 맨날 배고파요 어머니 먹을 것 좀 싸주세요. 누구야? 그러면 엄마 저 굶길 수도 있어. 옛날에 현준이가 맨날 배고프더니 이제 시우가 맨날 배고파. 얼음으로 배 채우죠. 현준이 이제 현영아 너 내일 아침 11시에 그 문장 볼 수 있어. 자 그만 봅시다. 뭐라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 기체 액체까지 한 거예요. 기체가 굉장히 길죠. 뭐야 이거? 몰라. 자 15쪽 들어갑니다. 핑크 15쪽 보세요. 고체 나오네요. 3초. 빙크. 네. 핑크. 우와 여러분 우리 고체에게 들어왔는데요. 고체는 너네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고체의 개념을 살짝 바꾸는 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체라고 하는 건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살짝 바꿔 설명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고체는 배열이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고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배열에 따라서 하나는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결정성. 오케이. 결정성 고체. 그리고 하나는 결정성 고체가 아닌 거죠. 비결정성. 그러니까 비결정성 고체죠. 언니. 요즘 어떻게 아 지내? 지금 수업하는 때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았어. 왜? 아 탁자 이뻐? 안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샀지. 뭐가? 너 내일 와. 아 그려? 네. 양도에 부르려고. 거기다 애들 놨어? 한 12명 이동 되면 또 아 경기할 비울 때 때 좋지. 경기하자. 여덟 날씨. 오 다행이네. 그래서 이승우하고 양도에 온다고 했고 성웅이 온다고 했고. 장성 오면 바꿔놓은 거 같아요. 그 세트. 알았어. 바꿔도 못해. 에? 출마한테는 몇명 빼고 다 가만히 못해. 있어. 바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자 이제 요게 차이점을 하는 거야. 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규칙적이야. 그렇지 규칙적이야. 그런데 얘네들은요 분명히 고체는 고체인데 이게 마치 현준이 얘네들 같아요. 지랄 맞은 애들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 지금 이게 분명히 고체인데 이거는 배열이 어떻다는 거야?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우가 불러요. 여러분 규칙과 불규칙이어서 나타나는 성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네들 봐봐. 단단한 정도. 우리는 입자라고 하는 거는요. 입자라고 하는 건 고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액체보다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요런 거 온도로 열로 공급을 하죠. 뭐냐. 그래서 얘네들은요 요거를 끊을 때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건 인력이 다 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들은 녹는 점이 어떻다는 걸까요? 일정.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거 가열을 하면 그때의 온도 변화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상태가 변하죠. 그럼 뭐야?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어머 여기 일정하네. 온도가 변하지 않아. 아이씨 왜 이래.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녹는 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아니 여기는 가깝네? 여기는 뭐네? 그럼 여기는 하지만 인력이 약하고요. 여기는 인력이 어때요? 강하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약한 데는 낮은 온도에서 강한 데는 높은 온도에서 녹겠죠. 분명히 순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요것만 다룬다는 거야.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화학투에서는요. 네, 화학투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결정성 고체에서만 그래 라고 꼭 들어가줘야 그럼 됩니다. 순물질인데 그러면- 비결정성 고체는 일정하지 않아. 당근이죠. 그러면 오. 약한 데는 녹는 점이 낮은 데서 녹기 시작해서 녹는 점이 이렇게 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너네 봐봐. 아니죠. 덜 배운 거죠. 그게 원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걸 뭐하고 똑같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금속은 단단하다고 배웁니다. 오케이? 왜?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이 단단하니까. 그런데 우리 배울 때 금속은 단단하나요? 무른가요? 단단해요. 개새끼들. 물러요. 단단하죠. 무르다고 배우죠. 누구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순수한 금속을 다루기 때문인 아.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요것만 배운 거야. 그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화학투에서는 비결정성 고체까지 배우는 겁니다. 어머.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뭐가 있니? 얘네들은 대부분의 고체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거는 일부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너네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거 유리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 뭘로 만들어요? 석영으로 만들죠. 그러면 순수한 석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석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든 유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유리는 이렇게 만들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 인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충격을 가해서 빵 때리면 인력이 다 똑같죠. 그럼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는 약간 어디는 강하다면 충격을 딱 가면 약한 부분은 깨지지만 강한 부분은 그냥 남아있죠. 즉 유리에 금만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졸락 센 힘으로 하면 다 깨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비결정성 고체 유리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거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모든 플라스틱은 비결정성 고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고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네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혼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너네들이 이런 걸 아나 모르겠는데 몰라요. 자 너네 물엿 알아요? 물엿? 몰라요. 아, 연 먹으러 할 때 그 물엿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유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15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것은 깨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석영의 다른 말이 뭔 줄 알아요? 저 알아요. 네 수정. 수정입니다. 우와. 얘네들은 둘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SiO2로 이루어져 있어. CO2.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유리 구조입니다. 유리 구조가 완전 다르죠. 하나는 되게 규칙적이죠. 근데 오른쪽은 되게 안 규칙적이죠. 그래서 얘네들 차이점 오롯이 하나 바로 뭐라고요? 녹는 점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분자간 인력에 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저도 필기. 필기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거 화학 1에서 우리 했던 건데요. 여러분 화학 2는요. 화학 1을 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럼 네, 다 까쳐먹었을 테니까 네, 맞아요.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는 배열에 따라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구별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고체 결정을 구성 성분에 따라서 얘네들 나누는 거. 자, 이거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금금 결합했냐, 금비 결합했냐, 비비 결합했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금금 결합하면 무슨 결합 물질이죠? 금속 결합 물질, 그 다음에 금비가 결합하면요? 이온 결합 물질, 굿자. 비비가 결합하면? 공유 결합 물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었던 거 분자 기억나시나요? 결정과 공유 결정. 핫! 멋있다. 멋있다. 그쵸? 아, 지금 에너지가 목소리 에너지가 너무 커. 조금만 죽여줘.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봐요. 종이컵에 손가락. 그래서 왜? 자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다 그러면 분자 결정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은 둘 다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요? 공유 결합 물질. 지금 내가 원자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유 결합 덩어리니까 공유 조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책에 뭐가 나왔어? 책 순서대로 하는 거야? 어머.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가 나왔나요? 이온 결정이 나왔죠. 이거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얘네들의 구성 단위. 자, 분자는 구성 단위가 바로 어떤 거야? 당연히 분자죠. 그런데 이 분자가 뭐로 이루어진 분자여야 된다는 거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분자. 그리고 분자 결정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 분자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했던 거죠. 분자량. 독립적인 배열을 한 거죠. 독립적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자가 무슨 분자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분자. 나눌 분자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의 99%가 분자 결정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바로 누가 있어?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얘네들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피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노튜브. 그만합시다. 자,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왜냐면 그래피는 흑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흑만 얘기해 줍니다. 축구공 모양. 흑연. 자, 여러분 축구공 모양은 C가 60개가 분자죠. 네. 그럼 얘네들을 설명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래? 이거 두 개. 탄소가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한대라는 게 연속적이죠. 이건 C60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원자 결정 아닙니다. 그 그럼 금속 결정은 바로 어떤 게 있어요? 얘네들 금속이죠. 그럼 금속 결정은 구성 단위가 금속의 양이온에다가 이들이 버린 무슨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유전자가 들어가 있죠. 자전.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이온 결정은 단위가 바로 이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온을 구체화시키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누가 결합한 거야? 음이요. 음이온이 결합한 거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너네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전기전도성. 아그 폴링이한 거. 자, 닥치시고요. 폴링이한 건 전기 음성도죠. 허공이시요. 거꾸로 아니, 그거 어디 아니에요? 갔냐? 자, 고체에서 액체에서 그리고 하나는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내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요? X 이온 결합. X, X. 그렇지. 이온 결합은 엑소. 아니 그 금속 말아. 아우! 공유 말아. 자, 공유 결합은 전부 다 XXX죠. 그럼 금속 결합은 오, OO. 아이, XX. 야, 금속이 물에 안 녹잖아. 그걸 녹을 수. 그럼 얘는 XOO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흑연. 원인 물질 있죠. 원인 입자, 전자. 전자.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어머, 그럼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니까 자유전자도 없고 이온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 우리 예외적인 게 있죠. 단 여기서 뭐는 통한다고요? 흑연은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외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단,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염화수소. 얘는 원래는 빛이죠.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를 염산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니?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거 있죠. 염산. 산성물질. 그렇지. 자, 계속 얘기해. 염산 뒤에 와. 질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염황질화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산. 그러니까 그래.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은 어떻다고요? 끝나는 물질은 전기가 통한다고요. 고유결합 물질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게 뭐뭐 산으로 끝나는 거를 매우 많이 공부해가지고 왜 이래? 있는 건가? 아니야. 매우 아니, 많이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 무시하시면 숙제는 이거 다시 하기고요. 그 다음에 잠시 보세요. 잠시 멈춰보세요. 잠시 후. 선생님 7, 8 써주세요. 잠시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잠시를 해가지고 밀린 게 없습니다. 저도요. 너무 안 했잖아. 자, 노래 하나 다 잠시 했어. 나 봤어. 잠시 2페이지 목이 12번 않은 거. 이제 그 다음에 3페이지 모두 채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보내라고요. 네, 찍어서 빰빰빰빰. 보내라고요. 선생님 애들 홈테스트 안 가져가요. 일로 와, 일로 와. 홈테스트 갖고 가야 돼. 김한준 쳤어요. 참 예리하 시네. 은호, 어차피 민성이, 제조, 현준이 거 누가 현준이, 안녕히 계세요. 찬영이, 시영, 쌤 봐도 돼요? 민성이. 꺼도 돼. 안녕히 계세요.